안녕하세요. 부동산 지인의 지인쌤입니다. 2020년 다사다난한 한 해를 지나고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021년 첫 날이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잃지 않는 투자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2021년 1월 1일 날 시장 동향을 만들어 봤습니다. 1일, 11일, 21일 이렇게 한 달에 3번 부동산 지인의 시세가 만들어지는 날이죠. 그래서 1월 1일 날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살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놀랐을까요? 거래량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시장 동향 보고서 같은 경우는 밴드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들어가시면 밴드 주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깜짝 놀랐어요. 12월 거래량 같은 경우는 1월 31일 날이 100%가 채워지는 날입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거래량이라 하면 아직 집계가 완성되지 않는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형태라 볼 수 있는데 지금 전국 1위 지역이 경기도 동두천입니다. 동두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300%가 넘었습니다. 300%라는 것은 우리가 10년치 월 단위로 평균을 낸 그 거래량 기준으로 300%가 넘었다는 거죠. 그러면 12월 거래량이 집계가 100%가 다 되는 그럼 1월 말쯤 됐을 경우에는 500%, 600%가 될 수도 있겠죠. 굉장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데 동두천이라는 지역은 그렇게 도시가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닙니다. 큰 지역은 아닌데 그럼 간략하게 시장의 동향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는 지금 3년 기간 동안에 실질로 가격이 얼만큼 올랐는지를 보는 건데요. 18년 1월과 2020년 1월 요 기간 동안에 매매 가격 증감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노원구 69.8%, 도봉구 63.9% 이렇듯이 지금 60%, 70%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들어오른 북부 지방의 경기도 지역들이 지금 고양 쪽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고양 같은 경우는 교통 호재도 있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상승을 했고 김포는 그 이전에 좀 상승을 했고요. 지금은 고양 파주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보니까 의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16.6%로 지금 계속 좀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양주, 최근에 양주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6.9%, 3년 기간 동안 상승한 퍼센테이지가 6.9%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동두천. 동두천은 거의 끝입니다. 대한민국의 끝이라 볼 수 있는 건데 여기는 마이너스 2.4%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전체는 가격이 좀 빠졌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조금 대장 지역이나 대장 단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했을 거예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2.4 그리고 포천이 마이너스 1.7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 상대적으로 전국에 마이너스 있는 지역이 몇 안 됩니다. 그 몇 안 되는 수도권 지역에 동두천과 포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동두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시군구 단위로 12월 달 거래량 랭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이 뚜둥 경기도 동두천이죠. 거래량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년치 월 단위 평균을 내다 보니까 지금 342%가 나왔다는 거죠. 집계 수집일이 1월 4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신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1월 달에 신고를 계속 접수를 하게 되면 거래 비율이 더 늘어나겠죠. 지금 단지는 45개 정도 단지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등이 부산 영도구 그리고 경북 김천 그리고 부산 사상구 이런 지역들이 지금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수도권으로는 지금 파주가 있죠. 파주가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광역시도 있고 그리고 기타 지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거래량 같은 경우에 지금 12월 달 거래한 것들은 11월 달에 가계약금을 넣어서 지금 신고를 12월 달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신고 안 하신 분도 계실 건데 그러면 현장에서 지금 매물들이 어디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지를 보는 집계 지표가 매물 감소입니다. 매물 감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물 감소 같은 경우에 지금 마지막으로 12월 21일 기점과 지금 1월 4일 요 두 개 매물들의 평균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평균을 해보니까 1등은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일산 서구라든지 동구 지역에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덕양구 쪽으로 물량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지는 비율이 55.1%입니다. 그리고 의왕시가 46%, 그리고 동두천시가 지금 45.6%, 그리고 4위가 양주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지도 봤듯이 동두천하고 양주시는 붙어 있습니다. 연접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이 동두천이 움직이면 단위 양주가 움직이고, 양주가 움직이면 동두천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지역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물량이 21일과 31일 요때 평균 매물이 892건이었는데 1월 4일 기점으로 485건이라는 거죠. 거의 반이 줄었다라는 거죠. 물량이 준다라는 것은 가격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물건이 10개 있다가 다 소진이 돼버리고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10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겠죠. 그렇듯이 매물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그 속에서 팔려나가서 소진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매도자가 물건을 내놨는데 가격이 오르니까 그거 들여서 좀 더 시장을 관망하고 가격을 좀 더 높여서 판매하려고 하시는 물건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물건들이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는 지역이 1등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고요. 그 다음에 2등이 의왕시, 그리고 3등이 경기도 동두천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실거래 비율도 굉장히 높고 매물도 지금 빠르게 소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년 기간 동안에 경기도의 가격 증감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증감률을 보면 이게 지금 경기도 지도입니다. 중간에 이게 서울이죠. 서울이고, 서울을 기점으로 중간에 보시면 13년 기간 동안에 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상승한 지역은 빨간색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을 중심으로 지금 뺑 둘러서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빨갛게 표기되어 있고, 그 속에서 지금 동두천, 포천시, 여주시, 이천, 그리고 안성시, 그리고 평택 이런 지역들이 상승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옆에는 전세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동두천, 포천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갛게 표기됐다는 거죠. 시장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제가 전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동두천, 포천시, 그리고 여주시, 이천, 그리고 평택시 이런 지역들이 전세가 지금 빨갛게 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증감률을 봤을 때 동두천이 어느 정도 포지션에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경기도는 워낙 많은 지역이 있다 보니까 지금 한 페이지에 다 구성할 수 없는데 역으로 꼴등부터 봤습니다. 꼴등이 어디냐? 안성시입니다. 안성시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8.65%가 빠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주시, 그 다음에 평택시, 이천시, 동두천. 끝에서 5번째. 끝에서 5번째가 동두천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2.15%가 매매 가격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전세는 반면에 얼마입니까? 3.89%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동향에 12년 21일과 1월 1일 요 최근 열흘 기간 동안의 동향을 살펴보니까 1등이 파주입니다. 그리고 2등, 3등이 일산 서구, 일산 동구입니다. 그리고 4등이 동두천입니다. 동두천 같은 경우 지금 비율적으로는 0.961%가 안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시계를 통해서 한번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교해보고 싶은 지역이 남양주, 그리고 동두천, 그리고 양주, 의정부 요 3개 지역들이 다 연접되어 있죠. 연접되어 있으니까 그 속에서도 가장 대장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남양주시죠. 여기는 먼저 빨갛게 불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의정부, 그 다음에 양주, 마지막으로 동두천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동두천의 시장 강도를 좀 보면 시장 강도가 매매는 91이고요. 그리고 전세는 72. 지금은 전세보다는 매매가 좀 더 시장 강도가 좋았고요. 근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시점이 언제냐 보니까 지금 매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에서 그리고 9로 돌아서는 시점이 제가 좀 키워볼게요. 보면 7월 달이네. 7월 달에 지금 마이너스 6에서 9로 돌아섰고 전세 같은 경우는 7월 21일 날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4로 돌아섰다. 이야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동두천 평균값이 하락에서 플러스로 전환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럼 이 속에서는
먼저 상승한 지역과 단지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두천은 매매가 먼저 조금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전세에 들어왔는데 최근에 들어왔을 때는 전세 움직임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가격 증감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증감으로도 보면 동두천 같은 경우 지금 남양주, 동두천, 양주, 의정부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가장 좀 강하게 증감을 했던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동두천이에요. 남양주 같은 경우 0.59 조금 캐어볼게요. 1월 1일 날 매매 0.59 남양주입니다. 그리고 동두천은 0.9입니다. 그리고 양주는 0.4 그리고 의정부는 0.4 그렇듯이 지금 요 4개 연접되어 있는 동부권 쪽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는 동두천이 가장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 시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 평균 거래 기준으로 100을 두고 거래량이 몇 퍼센트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 11월 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달부터 지금 남양주 그리고 동두천, 양주 그리고 의정부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11월 달에 거래량도 많았어요. 그런데 12월 달 거래량도 많았어요. 보니까 12월 거래량이 더 많네요. 342%이고요. 양주 같은 경우는 224% 그리고 의정부는 168%.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동두천이 거래가 그러니까 가격 증감도 크고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거래량이 수집되는 시점은 지금 21년 1월 4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월 달 말 정도 되면 12월 달 거래량이 50개가 되기 때문에 더 비율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매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물이 없어진다는 것은 매도자가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도 있지만 물건이 팔려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동두천의 거주민이다. 그러면 거의 몇 년 동안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중개사님이 물건을 팔아라고 안 그래 물건을 팔아고 내놨는데 전혀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가 지금은 여러 중개사님들에서 물건을 팔라고 전화가 올 수 있겠죠. 그런 타이밍이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1월 1일 날 남양주의 매물 건수가 몇 건이냐면 7,741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1년 1월 달에 보니까 4,000건으로 거의 지금 얼마나 줄었습니까? 반은 아니더라도 거의 많이 줄었죠. 지금 4,000건 정도 되니까 7,000건에서 4,000건은 줄었고요. 동두천도 11월 1일 날은 1,000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85건, 거의 반 이상 줄었죠. 반 이상 줄었고 양주시 같은 경우도 3,100개 정도 됐는데 지금 양주시 같은 경우는 1,200개 정도 되니까 거의 반 이상이 줄었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4,000개였는데 지금 1,600개로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렇듯이 지금 요 연접되어 있는 이 지역들의 매물 개수도 동두천만이 아니라 남양주, 양주, 의정부, 그리고 동두천 모두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그 생각이 안 드나요? 지금은 서울이 가격이 오른다. 제가 1월 1일 날 시장 동향 리포트에서도 보니까 강남구에 있는 대치동에 음마아파트 전세 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구 중심부터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그래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서울은 워낙 규제가 촘촘히 짜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촘촘한 짜여져 있는 속에서 내가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정말 어려운 지역입니다. 특히 다른 지방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은 투자가 좀 쉬운 그리고 덜 오른 그리고 앞으로도 수급도 부족한 이런 지역에 아무래도 공략을 하겠죠. 입지적으로 좀 떨어지더라도 그 지역이 아무래도 지금 보고 있는 이 지역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두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비규제 지역이 몇 개 안 남아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격도 오르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물량도 부족하다.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로 지역으로 어필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제가 앞에서 봤던 지역 의정부, 동두천, 그리고 남양주, 양주 요 지역을 시장 강도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잘 안 보이실 건데 제가 좀 크게 해보면 18년 1월부터 요 지금 4개의 지역들은 다 하락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0이란 이 선 이하에 있었다는 거죠. 좀 위에 있는 지역도 있긴 하지만 요때 약보합이거나 하락을 했던 시점이죠. 그런데 남양주가 이 지역에서는 대장이죠. 그래서 남양주 핑크 색깔이 먼저 상승을 하고 그 뒤로 이어가는 게 의정부, 그 다음에 이어가는 게 양주, 마지막으로 가는 게 동두천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4개 지역의
가장 막내는 동두천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동두천 같은 경우는 2020년 7월부터 지금 조금씩 반등을 했습니다. 시장 강도가 위로 올라가고 지금 전세도 마찬가지죠. 전세도 지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남양주가 제일 먼저 갔고요. 그 다음에 양주네요. 양주하고 지금 의정부가 거의 같이 가고 마지막으로 지금 동두천이 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밑에는 매매 가격입니다. 매매 가격을 보시면 남양주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지금 양주하고 동두천은 거의 선이 일직선에서 살짝 고개 들 정도로 가격이 거의 안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의 멀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라색깔 점점점 영선 기준으로는 실질적으로 시장 강도 0을 알려주는 선입니다. 그러면 시장 강도 0, 요 아래에 있는 요 시점, 요 부분은 하락 시장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렌지 색깔 요에는 전세 시장 강도입니다. 전세 시장 강도는 이 시기에 그래도 전세는 어느 정도 버텼다라는 거죠. 근데 매매는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보시면 월 평균 거래보다 많이 못 미쳤죠. 월 평균 거래 이상 떨어져 있고요. 최근에는 시장 강도도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거래량도 지금 평균 이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미래 입주 물량을 보면 빨간 색깔이 적정 수요량입니다. 적정 수요량 기준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하는구나. 그리고 미분양도 지금 다 손실되고 미분양도 하나도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 미래 물량도 부족하고 그리고 가격도 지금 한 3년 기간 동안 많이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제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상승, 초입 시장으로 지금 진입한 시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동두천의 지역 중에 가격이 얼만큼 상승했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동두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이 그래 많지 않아요. 딱 보시는 것처럼 약간 우리가 시세가 있는 단지가 있는 지역을 보면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동 단위로 시세가 3,000세대 이상 되는 지역들만 뽑은 거죠. 기간은 2020년 12월 21일과 그리고 21년 1월 1일 기간 동안의 매매 가격 증감률을 보니까 지금 지행동이 5.21%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송내동이 4.98, 그리고 생연동이 4.32 이렇게 지금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전세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죠. 지금 4%대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 동두천 4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이 3개밖에 없습니다.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 시장 강도 4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강도 4분면으로 조금 키워볼게요. 가로선 기준으로 전세 시장 강도 평균 이상 이하로 보시면 되고요. 세로선 기준으로는 매매 시장 강도 이상 그리고 이하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송내동입니다. 송내동 같은 경우는 매매 전세가 모두 평균 이상 지역이기 때문에 인기 지역이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평가 지역 같은 경우는 지행동입니다. 지행동 같은 경우는 동두천시의 대장동입니다. 대장동인데 전세 가율은 지금 떨어진다는 거죠. 평균 이하라는 거고, 그리고 생연동 같은 경우는 저평가 지역이라 되어 있다는 것은 매매는 평균 이하이지만 전세는 평균 이상이다. 그래서 지금 전세 시장 강도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매매하고 전세가 이렇게 붙어서 실질적으로 전세 가율이 낮은 지역이어서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지역은 이렇게 순환매를 하게 되면 3개 지역을 다 봐야 되겠죠. 그럼 우선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 생년동을 봐야 되겠죠. 생년동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송내동 이 2개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가격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지행동, 송내동, 그리고 생영동 요 지역이 전고점이 언제였냐면 17년 10월이었습니다. 17년 10월에 가격이 전고점이었어요. 그러면 지행동 한번 볼까요? 지행동 같은 경우는 평당 가격 623만 원이었어요. 623만 원이었는데 지금 쭉 가격이 빠져서 이제 전고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로 송내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직까지 전고점을 회복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연동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 회복을 못했지만 그나마 대장인 지행동이 전고점을 이제 거의 회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연동이 그 다음에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송내동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전세를 한번 볼까요? 근데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전고점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송내동 같은 경우 회복을 못했고 송내동 빼고는 지금 전부 다 거의 지금 전고점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는 지금 대장인 지행동은 전고점을 거의 회복을 했고 나머지 2개 지역은 아직 전고점 회복을 못한 상태고, 전세 같은 경우는 송내동이 아직 회복을 못하고 나머지는 전세는 지금 다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어서 지금 돌파를 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거래 비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비율도 보시는 것처럼 12월 달이죠. 지금 12월 달 거래량을 보는데 12월 달 거래량, 그러니까 10년치 12월 달 거래량
100% 비율을 봤을 때 지금 지행동은 434%, 그리고 송내동은 300%, 그리고 생현동 같은 경우는 243%. 그냥 대장 지역의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이 송내동 그리고 생현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가율을 보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지를 보는 거죠. 보시면 85, 85, 84 굉장히 좋은 숫자죠. 그래서 전세가율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의 대장 단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대장 단지는 보니까 어디냐? 아직 그 연차가 1년 차이기 때문에 거래 신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감률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동두천시 생현동에 있는 동두천 센트럴빌이라는 건데 사대수는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376세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3평 얘가 지금 평당 가격이 940만 원. 평당 가격이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보니까 지금 생현동에 있는 브라운스톤 동두천 얘가 지금 평당 가격이 803만 원 정도 됐고요. 2020년 7월 21일과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여기 보니까 0.13%가 상승했고, 반면에 전세는 굉장히 많이 상승했네. 7.01%, 그 다음에 전세가율은 83%. 이런 숫자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아까 대장인 동두천 센트럴빌을 한번 볼까요? 여기 동두천 중앙역에 지금 좌측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동두천 센트럴빌이라서 지금 이렇게 약간 V자 모양으로 이제 되어 있는 신축. 초록 색깔은 5년 미만입니다. 그런데 전세가율이 무려 87%입니다. 보통 신축은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굉장히 높네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실거래가 차트 한번 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21년도는 아직 신고된 건수는 없고요. 2020년 12월 건수된 걸 보니까 노란 색깔로 분호되는 분양권 거래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되는 것들이 보시면 2억 3천, 2억 1천, 2억 2천, 2억 3천, 굉장히 거의 아마 2억 2, 3천대 정도 돼 있고요. 최근에 가장 높은 가격은 2억 3,400 정도 돼 있고요. 근데 반면에 전세도 보니까 1억 8천, 87% 비율이 놀만하겠네. 그죠? 그렇게 지금 거의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매력적인 차트입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매물의 가격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지도 한번 보자는 거죠. 왜냐면 지금 최근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매물 가격이 올라가 있는 단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단지가 어디냐 보니까 조금 키워볼게요. 여기 보면 생현동입니다. 생현동에 대박 노블랜드 2차 330세대인 35평일 때 15년차 아파트예요. 평당 매매 가격은 626만 원인데 10%가 올랐어요. 7월달, 작년 7월달에서 지금 1월달까지 10%가 올랐고, 반면에 전세는 많이 안 올랐네요. 그래도 전세가율이 82%입니다. 와, 위치가 어디냐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까 동두천 중앙역에 가까운 도보로 그래 멀지는 않아 보이네. 그죠? 요 단지가 지금 이렇게 10%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단지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21년 1월에도 아직 거래 신고된 건 없고요. 지금 11월 달에 거래된 걸 보니까 지금 가장 높게 신고되는 게 2억 1,100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고, 지금 거의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상태죠. 붙어 있기 때문에 연차도 15년 차입니다. 15년 차고 역세권이고,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이게 35평형대예요. 굉장히 평형대가 낮은 것도 아니고 35평형대 굉장히 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에 이런 가격을 갖고 있는 비규제 지역이다.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생현동이 지금 가장 단지가 많습니다. 생현동이 가장 단지가 많고, 아까 얘기했던 신축인 동두천 센트럴빌이 여기에 있고요. 매물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했던 동두천 대박 노블랜드 2차, 여기 지역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평당 가격으로 대장인 지역 동두천 센트럴빌, 그 다음에 매물 가격으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동두천 노블랜드 2차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송내동 한번 볼게요. 송내동 같은 경우는 단지가 몇 개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최근에 이제 분양하는 2021년 8월이니까 올해 8월에 입주를 하겠네. 그죠? 그래서 요런 단지들도 좀 살펴보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갈색이라는 것은 15년에서 25년 차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지금 보니까 9% 올랐고 2.2% 올랐고 지금 5%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조금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행동은 동두천의 대장동이었죠. 대장동이었는데 대장동에 지금 여기 현진 에버빌, 얘가 지금 실질적으로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어요. 6.8%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행주공 같은 경우도 지금 한 6%, 나머지 애들은 거의 한 3,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동두천 생현동 같은 경우 2020년 3월부터 시장 강도가 반등을 했어요. 좀 일찍 반등을 했죠. 그러면 이 반등한 시점에 가격이 얼만큼 증가를 했냐 보니까 동두천 생현동에 평균적으로 2.93%가 상승을 했습니다. 2.93%가 상승을 했는데 그 속에서 단지에서 제가 매물의 가격이 많이 상승한, 그러니까 물건이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 기준으로 많이 상승한 단지를 보니까 여기 28.78%, 그리고 13.12%, 그리고 11.51%, 11.44%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전세가 많이 더 상승을 했죠. 앞에는 매매 매물입니다.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 오히려 전세가 많이 상승을 알 수가 있죠. 그 단지가 어디냐 보니까 에이스 1차, 부영 1단지, 뭐 생현주공 이런 단지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개 한번 볼게요. 단을 볼 수는 없으니까. 이걸 보려면 여러분들 부동산 지인 프리미엄 결제하시면 여러분 동두천에 들어오셔가지고 생현도 선택하시면 지금 단지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이스 1차 아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영 1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의 위치가 보니까 이렇게 동두천 중앙역을 통해서 이렇게 좌측 우측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죠. 아무래도 얘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매물 가격이 7,800에서 9,500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공시지가 1억 이하 단지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한 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민들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좀 강하기 때문에 전세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을 하지 않았을까라 봅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면 지인 프리미엄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잃지 않는 투자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합니다.